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용비검, 생존의 감각과 검술 수련의 도리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보통 검술하면 엄청난 근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잖아요. 그쵸. 대부분은 이제 힘과 기술의 대결,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이 아니라 생존 감각, 그리고 몸을 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기술을 넘어서 우리 몸의 잠재력을 어떻게 거의 100% 가까이 끌어내는지, 또 생존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도록 리셋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시작부터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 검술의 핵심은요. 내 힘으로 검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다. 네. 검의 무게와 흐름에 내 몸을 그냥 맡겨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순수한 힘보다 감각이 더 중요해서 역사적으로 남성보다 오히려 여성이 더 잘 다루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어요. 여성이 더 잘 다루었다고요? 와, 벌써부터 우리가 알던 상식이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럼 이 범상치 않은 검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름부터가 용비검, 용이 나는 검이죠. 네, 이름부터가 멋있네요. 자료에 따라 용호검이라고도 불렸는데 고려시대의 특수부대에서 사용했다고 나와요. 특수부대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군인들이 아니라 소규모 정예의 특공무사들이었죠. 특공무사. 자료에 묘사된 인물을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적진의 소수로 침투해 군수물자를 태우거나 말을 거세했다. 네, 그렇죠. 이건 뭐 전면전이 아니라 오늘날의 특수부대처럼 목표만 정확히 타격하고 빠지는 훨씬 더 위험하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임무였겠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대규모 전투에서는 통하지 않는 오직 생존과 임무 완수에만 모든 것이 맞춰진 기술이죠. 그래서 용비라는 이름에도 그냥 용이 난다는 뜻 말고 생명력과 에너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남기 위한 모든 지혜가 담긴 검술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힘 자랑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했을 테고, 그래서 근력과 상관없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더 유리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효율성이라는 키워드가 이 검술의 모든 것을 관통해요. 여기서부터 정말 재미있는 원리가 등장하거든요. 내 힘으로 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검의 무게에 의존하여 검을 던져놓고 그 흐름에 힘을 보탠다. 이 문장이 정말 인상 깊어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검을 던져놓는다는 표현이 제가 상상하기로는 제 힘으로 검을 컨트롤하려는 본능을 완전히 거슬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 뇌는 도구를 통제하려고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수련을 통해 그 본능을 이겨내면 검이 내 팔의 연장선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지에 도달한다고 해요. 자료에 나온 검이 스스로 붕 떠서 나아가는 느낌이라는 묘사가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이 보여주기식 근육이 아니라 생존 근육을 쓴다는 부분이에요. 네. 헬스장에서 만든 우람한 근육과는 아예 다른 종류의 근육을 쓴다는 의미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보통 근육이라고 하면 폭발적인 힘을 내는 큰 근육, 속근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존 근육은 그게 아니에요. 인대에 가깝게 붙어있는 아주 작고 깊은 근육, 즉 지근을 의미해요. 지근이요. 마라톤 선수들이나 발레리나들이 발달시킨다는 아주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버티게 해주는 근육 말씀이시죠? 맞아요. 폭발적인 힘보다는 지구력과 미세한 컨트롤을 담당하는 근육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다음이에요. 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은 평생 근육 힘의 20에서 30% 정도밖에 못 쓰는데 20에서 30%요? 네. 그런데 용비검 수련자는 이 지근을 포함한 온몸의 근육을 최대 90%까지 끌어 쓴다고 해요. 잠깐만요. 90%라니요. 보통 우리 뇌가 근육이나 인대 부상을 막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힘의 리미터를 걸어놓는다고 들었는데 네, 그 리미터를 깨뜨린다는 거죠. 와, 이건 단순히 기술 훈련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정신적인 해킹에 가까운 경지 같은데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신적인 해킹.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가 칼을 빼드려는 생각만 해도 그 미세한 기의 흐름, 즉 몸의 긴장을 먼저 감지해서 검이 먼저 나간다고 하죠. 힘 대 힘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죠. 감각과 타이밍의 싸움으로 차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검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보이지 않는 근육을 90%까지 쓴다는 게 상상은 되는데 솔직히 여전히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비밀이 있죠. 그리고 그 비밀은 아주 명확한 물리 법칙에 기반하고 있어요. 물리 법칙이요? 바로 지렛대 원리예요.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데 검을 쥔 손을 배꼽이나 사타구니 안쪽으로, 즉 몸의 중심에 최대한 가깝게 붙이라고 해요. 아, 팔 힘으로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지렛대처럼 쓰라는 거군요. 네. 손이 몸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받침점 역할을 해서 아주 작은 힘으로도 검 끝에는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이 실리겠네요. 그렇죠. 손목이나 어깨 같은 작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인 코어와 하체의 힘을 고스란히 검 끝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아, 이게 바로 앞서 말했던 그 특수부대 임무와 직결되는 지점이고요. 좁은 공간에서 혹은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야 했으니까요. 큰 동작으로 힘을 모을 시간이 없었겠군요. 바로 그거죠. 와, 모든 게 다 연결되네요. 그럼 하체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보통 기마 자세처럼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용비검은 그것과도 달라요.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무릎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허벅지를 낮추라고 해요. 엉덩이가 무릎보다 아래요? 네. 자료에서는 이 자세를 진을 낮춘다고 표현하는데 무게중심을 극단적으로 낮춰서 땅의 힘을 그대로 받아 쓰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허벅지가 터질 것 같은데요. 실제로 엄청난 하체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격 후에 일어설 때가 또 재밌어요. 일어설 때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양이가 튀어오르듯 온몸의 태력을 이용해서 튀어오르라고 해요. 아, 용수철처럼요. 네, 한번 낮췄던 몸을 용수철처럼 사용해서 다음 동작을 위한 에너지까지 축적하는 움직임이죠. 하나도 버리는 동작이 없는 거예요. 어깨는요, 보통 힘을 쓰려고 하면 어깨, 특히 승모근에 힘이 잔뜩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보여주기식 근육을 쓰는 대표적인 예죠. 용비검에서는 승모근이 아니라 등 아래쪽에 활배근과 겨드랑이 아래쪽 근육을 쓰라고 가르쳐요. 아, 그쪽 근육을요? 네, 불필요한 상체 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몸을 더 부드럽고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온몸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방식과는 180도 다르게 써야 하는 거네요. 이걸 몸에 익히려면 보통 훈련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법이 상상을 초월해요. 유타석이라는 훈련이 있는데 하루에 쉬지 않고 1만 번에서 4만 번까지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4만 번이요? 하루에요? 그건 그냥 체력 단련이 아니라 거의 고행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극한의 반복을 통해서 머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불필요한 힘을 빼고 가장 효율적인 근육 사용법을 뇌와 신경계에 강제로 각인시키는 과정이에요. 각인시킨다. 머리로 지렛대 원리를 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마치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처럼 수없이 넘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네,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네요. 더 정확한 비유예요.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의 반복을 통해 본능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에 가깝죠. 물론 이 훈련을 버티려면 보조 수련이 필수적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마 자세처럼 버티는 틀법이라는 훈련으로 하체와 신경계를 깨우고요. 현대의 플랭크 자세와 비슷한 동작, 그리고 배를 등가죽에 붙이는 깊은 호흡으로 코어를 단련해요. 아, 코어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코어 힘이 없으면 지렛대 원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흥미로운 보조 수련이 또 있던데요. 구렁이 운동이라고 엎드려서 몸에 웨이브를 주는 동작이요.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 검술의 지혜로운 점이에요. 유타석처럼 한 가지 동작을 수만 번 반복하면 당연히 몸의 균형이 비틀어지겠죠. 네, 분명히 들을 것 같아요. 구렁이 운동은 그 격렬한 수련으로 인해 뭉치고 뒤틀린 근육과 척추를 부드럽게 풀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종의 셀프 재활 운동이에요. 아, 회복까지 생각한 거네요. 네, 부상을 예방하고 몸의 회복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파괴적인 훈련과 회복 훈련이 한 세트인 셈이에요. 훈련과 회복의 균형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체계적이네요. 수련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루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화장실 갈 때마다 10번씩이라도 해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수련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삶과 수련을 분리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계속 그 감각을 유지하라는 거죠. 하루 종일 뇌가 그 수련 상태를 잊지 않게 만들어서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결국 종합해보면 이 검술은 하체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검을 몸의 중심, 배꼽에 붙여 지렛대 원리를 쓰며 이 모든 움직임을 내 힘이 아닌 검의 무게와 흐름에 맡겨 던지듯 운용하는 실전 생존 무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이네요. 모든 원리와 수련법이 그 한 문장의 목표를 향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힘이 아닌 감각과 효율성으로 완성되는 검술, 용비검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보여주기 위한 근육이 아닌 생존을 위한 근육을 사용하고 내 힘이 아닌 대상의 무게와 흐름을 이용하는 철학. 이건 비단 검술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자료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 중 하나는 고통의 초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고통의 초월이요? 네. 수만 번의 유타석 훈련에서 오는 근육통을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생존에 필요한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 뇌와 몸의 세팅이 고통을 인지하는 방식마저 바뀐다는 거죠. 고통이 아니라 그냥 과정이 되는 거예요. 목표 달성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되는 경지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를 위해 고통을 억지로 참아냈던 과정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절실해서 고통마저 잊게 만들고 결국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 경험은 없었나요? 어쩌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경지는 바로 그런 세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간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